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 지명직 8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기존의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네, 일단 그동안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특징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나이를 꼭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좀 젊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8명 가운데 40대 이하가 6명인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을 포함한 11명의 평균 나이 46.6세입니다.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9살 젊어졌고 여성의 숫자는 더 늘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이죠. 김혜지 의원을 제외한다면 전부 비정치인이기도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 이 최연소 비대위원은요,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란 21살 대학생 윤도현 씨고요. 또 호남 출신 박은식 내과 전문의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 조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근무한 한지아 교수도 포함류가 됐습니다. 예, 보육원에서 자란 20대 청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몇몇 또 주목되는 인물들, 우리가 평소 얼굴 알던 인물도 포함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그 민주당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좀 전면에 배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민경우 대표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예.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은 대법원 판결로도 이적 단체로도 그렇게 분류된 그런 단체예요. 한때는 이제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사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이면은 그거 지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지금 이른바 86세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사퇴를 하고서 운동권에 뛰어들었다가 네. 지금 운동권은 옛날 운동권과 다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권의 경력을 개인의 영달에만 이용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조국 흑서의 저자죠. 이제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고 사실 며칠 전에서 이 자리에도 같이 있었는데 이재명 저격수로 통하는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들어갔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민 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이 보도가 났어요. 이제 인선이 발표되면서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 노인 폄하 발언? 네, 그러니까는 뭐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 그런 식으로 한 2달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저런 사람이 저렇게 지금 국힘의 비대위원으로 맞느냐 이제 뭐 그런 논란을 특히 민주당 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거 젊은 세대 역할론을 내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발언을 실수를 했다 그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비대위원으로 발탁된 민경우 소장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동영 의장도 총선 앞두고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다가 뭐 노인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말 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발언이었는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말 잘못했네. 그리고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자, 이 어른들은
이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뭐 뒤에 잠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노인들에게 나이 얘기하고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 발언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 발언도 문제가 됐었죠. 노인 어르신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 발언 알려지자 화가 났던 대한노인회장, 그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땠을까요? 노인 회장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랐을까? 자, 이번에도 대한노인의 입장을 냈어요. 네, 예외 없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한노인의 김호희 회장은요, 민경우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내놨는데요. 예.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세계경제 10대 강국의 기초를 다진 유공자들인 바로 이 노인 세대를 빨리 돌아가셔라, 이렇게 망언을 한 부분은 얼마 전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김은경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과연 다를 것이 없다, 이러면서 비판 수위를 올린 겁니다. 혁신위원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아닌 거예요. 자, 이러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작부터 첫 인선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인선이고 이 인사가 곧 메시지인 게 정치인데 여기에서 이런 중요한 비대위원의 역할을 맡은 분이 이런 이제 논란을 일으켰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꼭 그렇게 김은경 위원장의 그 발언과 등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점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 해선 절대 안 될 발언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일 때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야기고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특강하는 데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등치시킨 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혁신과 쇄신의 기치를 들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니까 저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수를 대하는 태도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동반될 때 그것은 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민경우 의원이 즉각 사과하고 물론 방송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입장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뭐 찾아간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본인이 역할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정이 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노인 세대에 대한 혹은 우리 앞으로 어떤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입장들을 함께 밝히는 것도 저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발언의 맥락은 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뭐 뺨 맞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사과하고 거기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은 또 한동훈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와 의제로서 노인의 정책이라든가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을 갖고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저는 말하자면 그 선순환적 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그 비대위원의 인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발언이 계속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 사람 발언도 문제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이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비상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잘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비상한 마음으로 국민을 향해 가겠다 이런 건데 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야심차게 처음에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어떤 민주당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를 뭐 운동권 세력과 결탁해서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정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투쟁 일변도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비대위원회 그 구성 자체도 너무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8명의 면면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구자룡 변호사라든가 그러니까 그동안 비대위에서 공격수 역할을 쭉 하던 사람들, 이분들이 전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삼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개개인 하나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비대위원회를 생각하는 그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겠다. 국민들을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국민의 좀 세력을 대표를 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갔다는 그런 방향보다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상대로 내년에 총선을 마치 야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과연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국정에 책임 있는 이런 기구로서 앞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제가 반론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혀 다른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번 총선 비대위의 그 구성 여부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혁신과도 관련이 있지만 내년에 총선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약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메시지의 힘은 반복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586 정치 청산,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그런 강한 진영 극단 정치의 청산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라인업을 짜가지고 비대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위원장에 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에 힘을 실어주고 메시지의 힘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강조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소구해낼 때 저는 그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갖고 마치 이런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과 반성이 전혀 없고 이거는 뭐 전혀 국민의힘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시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측면이 있고 전략적 측면도 담보돼 있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니까 물론 전략이라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 총선 전략이 야당 심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제1야당이 힘으로 이렇게 국정을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 갔다, 이런 인식에서 내년에 야당 심판으로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보면 아니 국정을 2년 동안 책임져 왔던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가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건 뭐 정당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논쟁하실 시간은 잠시 뒤에 또 몇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그때로 일단 미루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본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하고 첫 일정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겁니다. 아마 뭐 10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 화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만남은 오후입니다. 오후에는 본인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사람과의 약속도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분위기로 만날까? 웃을까? 웃지도 않을까? 지금 관심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로 하루 조금 늦춰졌죠. 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킨 날이어서 아마 당일 만남만큼은 한 위원장이 피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한 요청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요청했던 그런 두 사람의 악연도 있는 데다가 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이나 또 개딸 전체주의 같은
전체주의 같은 점들을 저격한 점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원만할 수만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신경전이 좀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러니까 현재 비대위원장에게 민생 위주의 이야기를 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표정으로 첫 마디를 건넬까요? 누가 기선을 제압할까요? 뭐 이걸 굳이 뭐 거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견례니까. 그래도 이제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제 뭐 검사 대 피의자 구도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식 만남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또 제1야당의 대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어떤 뭐 불꽃 튀는 대결이라든지 날선 언어가 오갈 것으로 일단은 저는 뭐 예상이 잘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투샷이라고 하는 두 예. 사람의 모습이 크게 부각된 사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각자의 표정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 그거는 정말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 같고요. 참고로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희끗희끗한 반백머리였다가 염색을 하셨다고 그렇죠. 그래요. 새카맣게 염색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투샷을 많이 의식해서가 아닐까 싶고 어떤 표정의 투샷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되긴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가장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던 사진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던 날. 앞에서 이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한동훈 장관, 당시 장관, 그리고 자신의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걸어가는 이재명 대표. 저 때는 저런 뭐 조우도 아니고 저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만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었어요. 보통 뭐 그게 전례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 있기 또 전에 처음 취임하던 날부터. 자, 이게 어떤 전략일까?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현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굳이 만남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정치인의 면모를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예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 지적하는 메시지를 뭐 남기면서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예. 아마 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 장관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이 김건희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중을 표명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공략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 전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소 변칙적인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은 가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두 분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저는 한동훈 스타일이 한번 나올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그건 좀 쿨하게 아마 좀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만남도 사실 피할 수 있었지만 그냥 만나는 것처럼 MZ 세대다운 그런 좀 쿨한 모습으로 한동훈 장관이 아마 가벼운 상견례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대중들 앞에, 국민들 앞에 한동훈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좀 쿨하게, 그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예방을 그런 식으로 한번 대중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